어, 안녕하세요. 결혼 전제로 한 여자를 8년 동안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하지 않고 8년이 지났는데요. 만난 지 3년 뒤에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화를 못 참고 화가 났을 때는 부모님한테도 쌍욕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못 볼 걸 봤습니다. 장모가 장인한테 쌍욕을 한다는 것을. 그래도 채화님 바뀌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장모는 바뀌지 않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바뀌겠지 하고 참고 5년을 더 참았습니다. 그래서 총 결혼을 전제로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채화님 8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올 게 왔어요. 저에게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파혼했습니다. 그런데요 채화님, 지금은 제 귀가 너무 편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람도 못 믿겠어요. 8년 동안 만난 그분이 그런 분이었다는 걸. 이제 사람 더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잠시 또 해보죠. 우리 일단은 상대방의 8년 동안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참아왔다는 그 세월, 인고의 세월, 우리가 그걸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참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결단을 내린 본인의 사연, 많은 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평온을 찾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게 아니라 혼자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오랫동안 인내하신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 본인의 선택으로 결단한 것도, 그리고 평온을 찾았다는 것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기 어렵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좀 제가 바꾸고 싶어요. 마음을 닫은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저는 그거는 좀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났든 아니면 한 사람을 오래 만났든 그런 상황을 수용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본인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수용했어요. 참으면서. 근데 이것은 참으면서 수용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마음의 트라우마나 걱정과 괴로움, 그것으로 대한 기억, 좋지 않은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깨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고 내 인생의 멍해처럼, 주홍 글씨처럼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인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다가 1년, 2년 또 다른 사람과 사귀고 만나다가는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게 돼요. 예전에 오래 만나다가 말이야, 나 이상한 경험을 했었는데,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 가장 먼저 서둘러야 되는 거, 첫 번째 적어볼까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8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도 나고, 그리고 빨리 헤어지지 못하고 8년 동안 계속 끌고 간 사람도 어찌 보면 나고, 물론 상대방의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니까 둘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쁘게 보지 말고. 내가 장애를 입었다 하더라도 장애를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에 대한 후회와 불편함만 계속 가지면 평생 장애가 내 마음의 장애까지 끌고 갑니다. 몸의 장애를 왜 마음의 장애까지 끌고 갑니까,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 잘했다, 나야. 7년 동안, 8년 동안 그래, 좋은 경험했어. 그래도 사랑도 있었잖아. 이런 경험 속에 결혼하고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파혼인데 뭐 호적상 문제 없어. 좋은 경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지금 감정도, 지금 고통도, 지금 상황도 모두 다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변한다? 감정도, 고통도, 상황도.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할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내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좋게 바꾸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8년 동안 한 사람을 만났고 8년 동안 만난 후 헤어졌고 나는 지금 혼자 자유롭다.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다른 거 있다 없다? 없어.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게 나를 다독이는 시작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을 다독일 수 있다. 여기에 감정, 상황, 괴로움 넣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명상을 하세요. 특히나 마음에 치유된 명상, 마음의 평온을 찾는 명상. 그러니까 귀점 명상 쳐서 마음 치유 또는 귀점 명상 쳐서 마음의 평온 치면 많은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으세요. 특히 호흡 명상이 좋습니다. 호흡 명상, 본인에게는 호흡 명상 중에 이렇게 호흡하세요. 들숨에 나는 고요하다 하고 날숨에 나는 평화롭다. 다만 고요와 평화를 들숨과 날숨으로 쉬세요. 이게 명상, 호흡 명상 팁이에요. 이걸 마음속으로 자꾸 반복하면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명상은 감사 명상. 어떤 인연을 만났어도 다 인연에 따라서 좋음과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함을 만나는 명상. 그래야 감사한 인연이 내 삶에 또 찾아오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안 일어나요. 나 오늘 감사할 일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가장 사소한 일들에 대한 감사. 물 한 잔 먹을 수 있고 수만 번 들으실 수 있고 지금 이 마음 공부를 들을 수 있고 눈에 있어 볼 수 있고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고 이런 아주 사적인 사사로운 감사함을 반복하는 것. 이것 본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잘했다. 충분히 잘했다. 이게 감사함에서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도 하나를 더 알려드린다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본인에게 지금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왜냐? 8년 동안 의심했던 일이 결국은 벌어졌으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람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을 푸는 화근을 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나 여러분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는 이런 화근을 하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함께 따라해 봅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세상에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나를 아낀다. 나는 나를 믿는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들숨에 나는 나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날숨에 믿는다 하면서 호흡 명상을 반복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내린 결단과 이런 사연 속에 올라왔던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거예요. 이게 정화가 잘 되고 정리정돈이 잘 되면 내 인생에 좋은 인연이 찾아와요. 그래서 모든 순간은 나의 평화로 흘러간다라고 마음 내세요. 지금 모든 이런 물길들은 결국은 평화의 물길로 흘러간다. 자책하지 말고 사람 의심하지 말고 그건 오히려 내 미래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본인에 대한 칭찬과 감사, 당신에 대한 믿음, 자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천천히 이제 정정진해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만 잘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부정적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8년 동안 만났는데 내가 인연도 없지 재수 없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항아리 이야기. 마을에 나무꾼이 있는데 나무꾼이 저기 우물이 마을 멀리 있어요. 근데 이 나무꾼은 너무나 가난해. 그런데 양동이 그 우물에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와야지만이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항아리를 들고 가다가 항아리가 하나가 금이 가버렸어요. 오래돼서. 근데 그 항아리가 금이 가니까 물을 떠오는 길에 온전한 항아리는 물이 절대 줄지 않는데 이 금이 간 항아리는 자꾸 물이 질질 새거든. 그래서 물을 뜨고 집에 오면 항상 항아리에 물은 반도 안 남아있어요. 그렇게 묵묵히 나그네는 그게 불평도 하지 않고 그래도 똑같이 물을 질질 흘리면서 항아리를 왔다 갔다 하루에 2번씩 그 물을 기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멀쩡한 항아리, 이 나무꾼을 보니까 한심하거든. 그리고 미안하거든. 그래서 멀쩡한 항아리가 이 금간 항아리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좀 조심하지. 네가 금이 가서 지금 우리 주인이 하루에 2번 갈 거 3번 가고 있잖아. 금은 왜 가가지고 또 쓸데없이 금이 가고 조심하지. 금간 항아리를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금간 항아리가 그따나 마음이 불편한데 주인한테 불편한데 그래 내 탓이다. 내가 노화가 빨랐어. 어쩌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나무꾼이 물을 끼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금강 항아리가 나무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저 때문에 하루에 3번이나 물기로 가시고 죄송해요. 제가 금방 가지 않았더라도 죄송해요. 이렇게 항아리가 나무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탁 보더니 금강 항아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들꽃들 봤니? 네가 조금씩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꽃길이 되었잖아. 네 덕분이야. 고마워. 그래서 금강 항아리가 그렇게 자신이 물을 떨어뜨린 그 길이 꽃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그 나무꾼 자체가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한 번도 꽃을 보지 못했지만 그 항아리가 금이 가고 난 다음부터 그 길이 꽃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 우리가 조금 장애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상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몰라요. 인생에 어떤 이에게 내가 꽃길을 만들어 줄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조금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어찌 보면 꽃길을 만들어주는 희망의 순간이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간 항아리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애타고 불행하다 생각해요. 가난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덕분에 또 다른 행복의 길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꽃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세상에 나눔하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꽃을 만들어주고 꽃길을 만들어주고 향기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게나마 실천하고 나눔하고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세상에 우리가 걸어간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